저는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철학과를 전공한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철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서 활동 시간에 청소년을 위한 뭐 철학 사상가 이야기 이런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얕은 지식의 책이고 이제 쉬운 내용의 책인데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세계관, 그 가치관들이 철학과 가면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국어 선생님이 철학과를 가라. 철학과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철학과에 지원을 하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잘 모르죠. 네. 그렇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고 철학을 전공을 함으로써 여러 학문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걸 습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지원을 했죠. 요즘 이제 철학을 전공하는 이제 후배님들 사이에서 뭐 고민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과연 철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직업 분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모여서 간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죠.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는 이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네. 결국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설정을 하고 판단을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철학과가 취업에 불리하냐? 불리한 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철학과 전공 우대라는 공고는 보신 적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우대가 붙는 거는 경제, 뭐 회계, 경영, 아니면 네. 뭐 컴퓨터. 통계. 그런데 그런 학과를 제외한 수많은 과들도 취업을 하고 회사를 가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조적일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철학과 출신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걸 반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특별히 못할 것도 없어요. 저 입학할 때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철학과 출신들이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네. 얘기일 거예요. 제 동기 중에는 세무사도 있고요. 네. 회계사도 있고 방송국 아나운서, 뭐 기자, 은행원 다양합니다. 진짜 철학과가 진로가 다양하긴 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해요. 네. 자신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하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은 대학교 때 갖춘 거예요.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혹시 철학과 학생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래도 전공에서 배운 게 좀 발휘가 된다라고 느끼셨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회사 면접을 보러 가면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본적인 바탕이 될 사고력, 논리력 이런 거를 탄탄하게 기본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했죠. 자신감 있게. 내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만 난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업무 습득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업무 성과도 낼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철학과 출신 이 사람들 자신감을 안 가질 이유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력, 사고력 이런 부분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한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후배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마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교사가 돼서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세상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순간을 한 번씩은 선물해주는 그런 교사가 된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이런 자세만큼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결국에는 취업하는 것도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 자신만의 무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자신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바탕이 되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면접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근데 자신감을 가지려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죠. 스스로의 확신이 있으려면 자기가 잘하는 뭔가 한 가지는 만들어놔야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자신감과 열정 하나로만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펙부터 시작해서 역량, 면접, 태도,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끝은 자신감 있는 태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게 있으면 저는 힘든 취업을 분명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확신을 갖고 끝내는 그걸 자신감으로 딱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지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답답하시기도 할 거예요. 불확실성도 있고 앞으로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감도 잘 안 잡히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주관도 있으시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힘든 시기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분명히 잘 넘기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철학과 선배라고 해봐야 진짜 한두 학번 선배거나 이제 갓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사회인이 된 선배들만 많이 만나봤었는데, 활발하게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을 만나뵌다는 것 자체가 철학도로서의 자부심도 조금 생긴 것 같고요.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찾아서 준비된 인재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님 만나서 저도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 철학도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